개빈 뉴섬이 바이든이 만약에 2024년에 대통령으로 출마하지 않으면 본인이 대통령 출마하겠다. 아주 분명히, absolutely 이런 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물론 개빈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주변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소식통들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The Wrap이라는 매체에서 이것을 이제 단독 보도라고 내놓았고 여러 언론사들이 이것을 이제 기사화했는데 주지사의 계획을 알고 있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뭐 내일 모레 80이 되는 나이니까 지금 79세인데 바이든이 대통령 출마를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오면 그때는 82세가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출마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도 건강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그때 가가지고 또 건강 논란이 있는 거는 아니겠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식상 그리고 현재까지 초기에 바이든이 해왔던 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을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고 많은 국민들이 바이든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바이든이 출마한다고 정말 승산이 있는 대선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엊그제 일요일 날 CBS 60분 인터뷰에서 본인이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에 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끝까지 출마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여러 잠룡들 우리가 이제 잠룡이라고 이야기하는 현재 지금 언급되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잠룡들 중에 가장 저희가 볼 때 유력한 인물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셸 오바마가 자신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도 난 더 이상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나마 좀 물망에 올라 있는 윗선의 인물인데 인지도가 뭐 바이든보다 더 낮기 때문에 호감도가 이것은 저희가 해리스는 뭐 그렇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고 뭐 데이빗 양 같은 인물들은 아직까지도 인지도가 좀 낮은 상태여서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고요. 그나마 지금 민주당 떠나서 지금 뭐 독립적으로 자기 당을 만드니 뭐 이러면서 나갔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지금 샌더스 같은 경우에도 나이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은 지금 저희가 볼 때 민주당에서 2024년 대선 주자로 현재 상태 가장 유력한 인물은 뉴섬으로 보인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캘리포니아 주의 이 뉴섬 주지사를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24년 대선은 부정할 수 없고 분명히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저스턴 뉴스에서는 뉴섬의 지지자들은 진보 성향의 주지사가 최근 몇 년간 더 온건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전국적인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완전 급진 좌파의 모습보다는 약간 중도파 같은 중도 좌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국적으로는 더 높은 인지도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른바 주류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류 매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인스트림 어필. 그러니까 대다수의 미국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자신의 정치 색깔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스턴 뉴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The Wrap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뉴섬이 11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지금 재임하기 위해서 출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거에 지금 집중하려고 하고 이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뉴섬의 2024년 대선에 대해서는 제로 이하, below 제로, 그러니까 제로보다도 그러니까 완전히 안 한다라는 거죠. 완전히 제로 이하니까 지금 2024년 대통령 선거 나갈 생각 전혀 없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금 당장 11월에 주지사 선거해야 되니까. 근데 이길 게 거의 확실하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질 것 같았으면 지난번 리콜에서 문제가 됐어야 되는데 리콜에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됐거든요. 60% 이상이 리콜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분명히 주지사가 또 한 번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사 선거 자체가 될지 안 될지 막 힘들어가지고 애쓸 그런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뉴섬은 거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주지사 선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은 아예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 지난 금요일에 뉴섬 주지사는 텍사스, 인디애나, 미시시피,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다 그리고 오클라호마 등 각각의 주에서 낙태 제한을 공격하는 광고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 다시 등장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본인을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지난주가 아니고 실제로는 훨씬 몇 달 전부터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뉴섬은 연방 대법원이 로 vs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판결을 내리자 전국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자신의 인지도를 전국 무대에 넓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방 법무부에서 6월 달에 그 판결을 내렸죠. 그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기회다. 낙태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비중이 큰 그러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삐까삐까합니다. 진짜로. 낙태 찬성한다, 낙태 반대한다. 아주 팽팽하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서든 좌파들을 집결시키기 위한 이슈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슈화하려고 합니다. 공화당원들은 사실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이슈화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이슈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인지도를 더 높이기 위한 전국적으로 뜨겁게 좌파들의 이슈가 되어져 있는 낙태 문제를 이거를 좀 이용해서 내 이름값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 기회를 잡은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주에서 여기에는 상당수가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수의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보수 성향이 강한 주들에서 본인의 이름값을 지금 높여나가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플로리다, 텍사스, 엘라바마 등 공화당 주지사들에 대해서 이 주지사들 드산티스 주지사, 그렉 에봇 주지사 그리고 엘라바마에 있는 케이 아이비 주지사 이런 사람들을 아예 딱 지목을 해가지고 대놓고 공격성 발언들을 하는 그리고 그들 공화당인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들과 본인이 이끌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를 아예 직접 비교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SNS상에다가 상당히 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시작한 지가 좀 됐다. 심지어는 지금 제 화면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트루스 소셜입니다. 트루스 소셜에도 본인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는데요. 6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놀란 건 두 가지인데 아니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 개빈 뉴섬 민주당 주지사가 계정을 만들었네. 여기에 계속 올리네. 동영상을 주로 올리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개 올린 겁니다. 보통 한 달에 한 3개 뭐 이런 식으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리는 건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올리는 거긴 한데 어쨌든 동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이 트루스 소셜에서 이 개빈 뉴섬의 이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 2명입니다. 단 2명. 제가 더 많습니다. 제가 개빈 뉴섬보다는 트루스 소셜에서 더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 아, 참.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무도 팔로워하지 않는 지금 계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계속 영상을 올릴 정도로 다각도로 지금 더 전국적으로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펼치고 있다. 결국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로 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편 이제 모금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법안 중 일부를 좀 봐야 된다. 그는 중도를 향해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서 중요한 문제에서 상대방을 뒤쫓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진짜 공격
견이 될 수 있다. 공격계는 이제 싸움계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계. 싸움계가 될 수 있는 인물이다. 끝까지 싸울 수 있다. 정치인들한테는 이러한 그 성격이 좀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하지만 정치판 자체가 진짜 목숨 걸고 싸우는 판이다 보니까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거라서요. 뭐 1등, 2등, 3등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거. 이러니까 정말 흔히들 얘기하는 이전투구, 진흙탕 개싸움이라는 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정치판이기도 합니다. 지금 점잖은 선비들은 이 판에서 견디기가 상당히 힘든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야바위꾼들이라든가 뭐 이런 그 쌈꾼들 또 정치꾼들, 모략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판을 치는 세상이 돼버려서 매우 더러워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원래 정치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정치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스탭들은 이런 사람들이 거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그런데 이들의 눈에 비춰진 개빈 뉴섬의 모습은 이름이 개빈 뉴섬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싸움개 기질이 있다. 개 기질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 스텝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뉴섬을 위해서 기금 모금하는 관계자 이야기. 뉴섬은 지난달 그의 주의 도시들이 감독받는 약물 주사 장소를 만들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몰아붙였던 추진했던 법안이었는데, 근데 약물 주사를 아예 공개적으로 맞을 수 있는 대신에 감독을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감독을 받으면서 약물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공개적으로 좀 세워놓죠. 그것은 음성적으로 약물이 투여가 되면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건들이 좀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양성화함으로써 어떻게 좀 문제가 좀 사건 사고 좀 줄어들게끔 해보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거부했다. 왜 거부했는지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을 거부했다. 거부하니까 민주당 쪽에서 추진해서 만든 법안인데 주지사가 거부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보통 의원들이 그런 법을 하나 만들어서 통과시켜가지고 주지사 책상 위에 올려놓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고 뒤에서 많은 사람들의 로비 활동이 있었을 것인데 자신을 도와준 그런 뭐 기업이나 단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 의원들이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주 의원들이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이제 스폰서들로부터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뉴섬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러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논란들을 좀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보도가 나오는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극좌가 아니라 중도좌파 쪽으로 지금 자신의 성향을 좀 이제 바꿔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이제 분석을 내놓는 것이죠. 약간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바이든은 2024년 출마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한 것은 아직은 아니지만 하지만은 뭐 의도는 있다. 내 의도는 뭐 다시 출마하려는 쪽이다. 이런 식의 말들은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과연 개빈 뉴섬이 바이든의 뒤를 이은 대선 후보가 될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런 그 주지사급의 인물들이 대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저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함께 드리겠습니다.